자, 기말범위 시험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항상 증가하도록 해라라는 건 도함수가 항상 무슨 수? 양수.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걔가 항상 양수가 돼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겠죠.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번.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그래프 그리시면 기울기가 0 되는 것이 금방 확인이 될 거야. 답은 3번. 이중에서? 자, 그 다음 3번에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20으로 갖는다라는 건 함수값이 마이너스 2, 20이다 플러스 기울기가 0이다 하면 미지수 AB가 나옵니다. 1번. 자, 그 다음 x, fx에서의 기울기라는 것은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줬다는 거고 1, 3을 통해서 적분상수 C를 해결하시면 돼요. 답은 3번. 자, 그 다음 5번에 피적분함수끼리 묶어 그 다음에 인수분해해. 그럼 x-1만 적분하면 되죠. 2번. 자, 그 다음 6번. 요거는 기출문제로 봤던 문제랑 똑같아요. 1번. 자, 그 다음 7번에 극값을 갖는다라는 건 뭐지? 언제 극값 가지니 함수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일어나야 된다 라는 거라서 이제 3차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 부분에 상수함수 K가 지나가면 되는데 양수 K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 자, 그 다음 8번에 가나 다를 잘 풀면 결국 인테그랄 F, 인테그랄 XF, 인테그랄 X제곱 F 모두가 상수로 나와서 주어진 식이 K에 관한 2차 함수처럼 표현이 될 거예요. 꼭지점 찾으시고 최소값 찾으면 1번. 자, 그 다음 9번.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이제 원함수, 4차 함수의 개형을 찾으면 되는데 3차 함수가 x축하고 접하는 형태니까 4차 함수가 어떤 형태야? 쉬었다가 내려가는 형태겠죠? 그래서 쉬었다 내려가는 형태 잘 확인하시면 답은 5번. 자, 그 다음 10번에 10번 하나 볼까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지금 F에 x분의 1 플러스 x가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 F에 1, x분의 1 마이너스 x인가 뭐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얘를 평균 변화율처럼 만들려고 분모에다가 뭘 만들 거냐면 이제 얘 마이너스 얘를 한번 써볼 건데 얘 마이너스 얘가 딱 얼마냐면 숫자 2가 될 거예요. 얘 빼기 얘가. 그치? 자, 그럼 분모에 갑자기 2가 생겼으니까 이 친구를 2로 만들어준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리미트, 지금 x가 무한대로 0으로 가고 있죠. 0의 우극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x가 0의 우극한으로 가면 얘네 둘 다 어디로 가냐면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치?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x분의 1 더하기 x와 x분의 1 마이너스 x 사이의 평균 변화율인데 그 양 끝점이 둘 다 무한대로 간다는 뜻이고 우리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얘네 사이에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f'의 c라는 게 존재한다는 뜻이야. 근데 x가 0의 우극한으로 가서 얘네들이 무한대로 가면 얘네 사이에 끼어있는 c라는 친구도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주어진 상황이 요거의 2배가 되죠. 답은 2번. 자, 그 다음 11번. 주어진 것은 위치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시는 것이 그대로 위치야.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2에서부터 6초까지 G라는 그래프는 커지고 있다는 뜻은 전진 중이고요. F는 후진 중이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 디귿은 일종의 사이값 정리 같은 느낌으로 보면 요 그래프의 뭐가 속도야? 기울기. 근데 G라는 친구는 좀 느슨하게 가고 있고요. F라는 친구가 6일 때 기울기가 제로였다가 10일 때 비교해보면 F랑 G 중에 누가 더 가팔라? 10일 때? F가 더 가파르지. 그 말은 속도가 0이었는데 10초일 땐 추월한다 뭐 이런 느낌. 추월은 아니고 아무튼 빠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같을 때가 있겠지라는 속도에 대한 사이값 정리로 디귿은 참입니다. 답은 기디 5번. 자, 그 다음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계산을 빨리빨리 해결을 하셨어야 이게 금방 넘어가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f라는 친구가 절대값의 x-의 t 곱하기 x-의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친구가 극대값을 1로 갖는다고 했거든. 그래서 일단 t라는 친구가 3보다 큰지 작은지를 케이스 분류를 해봐야 돼. 자, 만약에 t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이 여기 있다라고 치면 x가 t보다만 크다면 그냥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t보다 큰 부분은 아래로 볼록, t보다 왼쪽은 마이너스 달아줄 거니까 위로 볼록인데 요런 위로 볼록이 되면서 극대값이 생기긴 생기는데 얼마로 생기냐 저 그래프는? 0에서 생겨. 자, 그래서 그렇지 않고요. 3보다 t가 더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그려주셔야 t보다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그 다음 t보다 왼쪽은 마이너스인 이차함수니까 요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극대값이 1이다라는 말이 맞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이 친구들이 2차 함수 출신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가 가운데가 1이다. y값이 1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요 2차 함수의 식을 세워보면 얘가 y는 한 다음에 봐봐. 당연히 이제 x-의 3 하고 x-의 t인데 요 가운데인 숫자 뭐를 집어넣으면 2분의 t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y값이 1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거지. 최고차의 개수만 y인을 맞춰줘야 되겠다. 그거 이용하면요 t가 5예요. 그래 여기 4를 집어넣었을 때 그치 요 2차 함수가 마이너스 괄호 x-의 3과 x-의 5 이렇게 들어가야 4를 집어넣었을 때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또 마이너스 1 취할 거거든. 그죠?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려고 했냐면 0부터 8까지거든. 이 대칭선 못 느꼈으면 시간 오래 걸렸을걸? 자, 요 2차 함수나 최고차항의 개수만 다를 뿐 모양은 똑같지? 그 말은 요 0부터 3까지 3cm 동안의 적분이랑 5부터 8까지의 3cm짜리 적분이 뭐 하다는 거야? 똑같아요. 부호만 반대일 뿐. 근데 지금 나보고 하라는 건 그냥 인테그랄이니까 부호를 신경을 쓰란 뜻이고 그 말은 여기랑 여기가 뭐 된다는 뜻이야? 상쇄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넓이 공식으로 해결했어야 되겠지. 6분의 최고차항 1에다가 x값 차이가 3이랑 5니까요. 차이는 2의 세제곱 따라서 3분의 4다. 이게 정답이겠죠. 따라서 3배 하면 4번입니다. 이렇게 대칭성으로 풀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빨랐다. 일일이 적분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앞에서 세이브를 해야 지금부터 나올 조금씩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자, 그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별다른 식 작성 없이 그래프의 개형만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일단 원점 대칭이다 라고 했으니까 0,0 지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1,1하고 2,0을 지난다니까 뭐 이렇게 대충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겼죠. 반대로 원점 대칭이니까. 자, 그래서 니은,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있겠지. 니은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f'x가 이퀄 1이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0,0과 1,1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1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미분계수 1이 분명 존재할 거야. 반대편에도 존재할 거예요. 답은 5번. 야, 너네 태극기 모양이 이 그래프인지 반대인지 알아요? 야, 저기 매국 노석기 한 마리 있네. 핑크야, 노랑이야? 핑크.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예요. 요거. 이거 이렇게 외우면 편함. 봐봐, 이렇게 외우면 편해, 봐봐. 오늘 815니까요. 서울이 있다고 생각해봐. 요거 한강 생각해봐. 한강. 서울의 한강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실제로 이렇게 지나가. 물론 지도를 보잖아. 그러면 약간 서울 근처의 한강은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W처럼 생기긴 했어. 근데 예전 수도가 당연히 광화문 그쪽이잖아. 그 종로 쪽 기준으로만 보면 딱 여기 정도까지가 이제 그래도 뭔가 반경 몇 미터 느낌이고 지금 여기는 이제 강동구가 이 정도 느낌이 있는데 광동은 시골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완전 서울이었으니까 여기 기준으로 보면 한강이 딱 이렇게 이런 3차원에서 딱 펴져 있음. 그러니까 한강이랑 모양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야 곤건감리가 3, 4, 5, 6 순서 아는 사람? 3, 4, 5. 그치 이것도 이 3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3, 4, 5, 6 이런 순이야. 그렇게 외우면 되겠지. 이게 3 여기 4
5가 이건가? 그죠? 6이 이렇게. 야, 위에가 파랑이냐 밑에가 빨강이냐? 위가 빨강. 위에가 빨강이야? 아, 그럼 이건 좀 외우기 편하네. 북한 빨갱이들 이렇게 외우기 편하네요. 파랑색. 태극기 잘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 맞아? 자, 14번. 일단 기함수란 조건 때문에 A랑 C 날리고 보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 나조건.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요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느낌. 자, 이게 정확하게 변곡점이기 때문에 비율관계 두 번째 몇 대 몇을 쓸 수 있어? 1대 루트 3을 이용하면 여기 x 절편이 하나는 마이너스의 루트 3이고 하나는 플러스의 루트 3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서 f의 식을 금방 작성할 수가 있음. f는 x 마이너스의 루트 3, 그 다음에 x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이제 x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대값 fx equal t.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 이런 w 모양이 된단 말이야. 자, 이 녀석에 대하여 상수함수 t와의 교점의 개수가 a 뿔마 기준으로 12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딘가를 봤더니 여기에요. 왜? 얘보다 살짝 크면 교점 몇 개? 2개. 그렇지? 얘보다 살짝 크면 교점이 2개. 얘보다 살짝 낮으면 6개. 그치? 땅땅땅 땅땅땅 6개.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a임을 확인하시면 되고 알파인지 a인지. 그러면 극대값을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의 1, 1대 함수값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 높이가 얼마였냐면 답은 2였습니다. 2번.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놓고요. 일단 x축하고는 3번 만난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시고. 자, 그 다음 나조건. 마이너스 절대값 f가 x 이퀄 0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8을 갖는다니까 마이너스를 그냥 떼버리면 좀 관찰이 편할 거거든. 그냥 절대값 fx는 x 이퀄 0에서 야,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극소였으니까 마이너스 떼면 뭐야? 이제 극대를 8로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조건이 f'3과 f'4가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나왔는데 절대값 씌울 거니까 요런 또다시 이런 W 모양이 돼요. 그럼 그게 극대를 갖는 곳이 두 군데가 있을 수 있어. 첫 번째는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말아 올린 이 부분이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뭐인지를 굳이 케이스 분리 없이 바로 다조건으로 해결할 수가 있거든. 자, 두 식을 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다라는 건 부호가 뭐하다는 뜻이야? 반대란 뜻이겠지. 근데 만약에 0이 여기 오른쪽에 있다고 쳐봐. 그럼 0이 여기니까 3, 4는 모두 요 라인에서 생기지. 그럼 기울기가 모두 무슨 수였어야 돼? 양수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노란색은 즉시 기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해진 그래프는 여기가 바로 0, 그 다음에 0, 얼마까지 하는 거지? 8? 뭐 여기까지 하는 거겠지. 됐음?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만 적당히 빨리 잡아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여기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 y = 8이란 상수함수가 있지. 여기와의 교점을 알파벳 K가 안 뺏겼죠. K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다. fx라는 함수와 y = 8이라는 함수의 위치 관계는 어디서 접하고?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난다? K에서 만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작성하면 되겠죠. 이제 여기에다가 F'의 3 하고 F'의 4를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 어렵지 않아요. 미분한다면 3 대입하고 4 대입하면 그냥 K에 관한 식이 나와. 자, 그게 지금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풀어보면 K가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와요. 따라서 fx란 친구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8이라고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f의 3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 16번이 좀 킬러죠. 맞췄어? 답이 뭔데? 어떻게 알았지? 자, 16번에 f라는 함수가, 이거 킬러니까 잘 보셔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의 b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g라는 함수가요,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의 1까지 절대값의 ft의 dt다 이렇게 나왔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수업 때 요렇게 생긴 함수에 대한 관찰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렸다. 얘는 그대로 적분식 그대로 기하학적으로 넓이라고 관찰하는 방법도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이 친구를 gx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함수를 미분하여 g'x라는 것도 관찰해 볼 수가 있었음. 자, g'x가 뭐냐, 병윤아? 눈가리가 막 뼈네. 막 마이너스가 어딨어? 절대값의 fx 플러스 1 마이너스 절대값의 fx라고 관찰할 수 있을 거야. 그냥 그래프로만, 그 넓이로만 해석할 수 있으면 넓이로 해석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식도 두 개를 동시에 병행할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얘가 오직 1에서만 극소를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음. 자, b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냥 기하학적인 관찰로만 끝낼 수 있으면 좋으니까 대충 그림을 그려서 한번 관찰해 볼게. 자, 일단 fx라는 함수가요, 절대값을 씌울 건데 x축하고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케이스를 나눠볼게. 만약에 이렇게 f가 떠 있다고 치자. 이런 단순한 함수에서는 기하학적인 관찰만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다. 자, 요거는 결국은 뭐냐, x부터 x 플러스 1까지의 넓이로 생각하면 되니까, 만약에 x가 여기 있고 x 플러스 1이 여기쯤에 있다고 친다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의 넓이인데 얘가 살짝 오른쪽으로 커지면서 넓이가 얼마나 이뤄지고 얼마나 얻어지는지를 관찰을 해보면 당연히 요만큼, 만큼은 얻어져 이뤄져. 얘는 이뤄지는 넓이가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하면서 요 함수의 높이만큼이 이제 새로 얻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로스가 더 크니까 현재 뭐 하는 중이야? 감소하는 중이었다가 나중에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면 게인이 훨씬 많고 로스를 조금씩밖에 안 잃는 거 보이시지? 그러니까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니까 그 가운데가 극소인 상황일 거고, 극소인 상황은 바로 로스랑 게인이 똑같을 때니까 바로 두 양쪽의 함수값이 뭐 할 때? 같을 때. 즉 내가 1cm의 손가락을 벌렸을 때 요렇게 1cm의 손가락을 벌렸을 때 여기가 x 플러스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되면서 높이가 같은 상황. 이게 지금 극소인 상황이야. 맞냐? 그런데 그러한 x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거지. 그러면 바로 이차 함수의 대칭축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fx라는 함수가 어디까지 오냐면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아니지. 대칭축이 2분의 3이 되려면 x제곱 빼기 얼마지? 3x죠. x제곱 빼기 3x 더하기의 b.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즉 a가 마이너스 3이란 뜻이야. 맞냐?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x축하고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접할 때도 딱히 관찰이 달라지진 않아서 접할 때까지도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면 말아 올려야 되니까 관찰 좀 이따 따로 해볼 거고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 b의 최소값이 일단은 4분의 9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4번 이렇게 답을 좀 찍기가 편했겠죠. 하지만 답은 아니었다는 거. 자, 그럼 그 다음 상황으로 가볼게. 이제 절대값 판별식이 0보다 크면 fx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말아 올리니까 이제 볼록 되는 거 아니야. 그 상황을 한번 관찰해 볼 거예요. 자, 가령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치자. 자, 그러면 또다시 아무튼 극소가 되는 상황이 언제지 대충 눈치를 깠어. x가 1만큼의 간격을 벌렸을 때 높이가 같을 때가 극소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야. 봐봐. 한 요 정도의 거리가 1cm라고 쳐봐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극소 나타난 거 보이시지?
왜냐면 이렇게 높았던 게 이뤄지고 작았던 게 커지면서 이제 딱 그게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맞냐? 자, 그럼 당연히 극소 찍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증가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실제로 관찰을 해봐. 요만큼이 줄고 이만큼이 늘어. 이만큼이 줄고 이만큼이 늘어. 이만큼이 줄고 이만큼이 늘어. 이런 식이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지. 그러다가 또 언제 극대를 찍을 거냐 하면 또다시 로스랑 게인이 같을 때라서 한 요 정도에 또다시 x와 x 플러스 1로 둘의 간격이 같은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이때는 뭐가 생길 거야? 대가 생길 거예요. 그럼 또 극대 찍고 좀 오른쪽으로 가보면 로스가 많고 게인이 적어요. 또 감소하고 있단 말이지. 그럼 또 언제 다시 증가하게 되느냐? 또 얘의 대칭적인 상황일 거예요. 요런 곳에 x, 요런 곳에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잡히게 돼버리면 또다시 이게 극소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면 극소값이 한 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 번 나타나니까 그럼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너무 높아서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겨야 되나? 그러면 야, 1 간격인 게 안 나타나야 되는 거야? 뭐 나타나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봐봐, 만약에 요 정도의 1이 생기면 반대도 1이 생기니까 안 된다고 했어. 그러면 요 정도가 딱 1이면 되는 건가? 근데 그 다음은 커지나 작아지나? 자, 이제 그림으로의 관찰의 한계를 좀 느끼기 시작했어. 안 되는 건 잘 보였는데 한 번만 극소가 나타나려면 도대체 요 간격이 1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요게 1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게 1이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그림, 기하학적인 관찰은 더 이상 무리겠구나 라는 생각에 도달하여 여기서부터는 식으로 한번 비벼볼 거예요. 식이라 하면 저기지. 절대값 fx 플러스 1 마이너스 절대값 fx 라는 요 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할 거야. 자, 그럼 얘의 부호가 극소가 돼야 돼요. 뭐에서 뭐로 바뀌어야 극소야? 그렇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런 상황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됐음? 자, 그러면 봐라. 절대값의 fx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림에 따라서는 봐봐요. 절대값의 f의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자, 요 흰색을 왼쪽으로 얼마나 민 거야? 1. 즉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한 거지. 그 마이너스 1만큼 평에 이동한 게 요 정도밖에 없다고 쳐보자. 뭐 그럴 수 있잖아. 왜냐면 되게 이참수가 뚱뚱하면 요만큼 1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렇다고 한번 그려봅시다. 즉 요만큼 1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치면 일단 얘네들이 만나는 곳이 극값이긴 할 테니까 극값이 몇 개 생기냐? 흰색과 초록색 몇 번 만나고 있어? 3번. 병윤아 왜 이 뒤로는 안 만나?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못 만나? 그치, 똑같은 모양새니까 이미 어긋난 건 더 이상 만날 리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총 3번의 극값이 생길 건데 각각이 먼저 한번 연습 삼아 찾아보자. 자, 여기는 극 뭘까요? 저거 보면 돼. 자, 절대값 f'x 플러스 1이 초록색이야. 초록색. 그 다음에 흰색을 비교할 거야. 부호를 보면 돼. 얘보다 살짝 왼쪽을 봐. 흰색이 크지? 그러면 저게 음수였지? 그리고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극소야. 그러면 여기가 뭐가 생기는 거야? 초록이 컸어. 초록이 컸어. 좌변이 컸어. 뭐가 돼? 극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다시 극소가 될 거예요. 즉, 요 그림 있지? 이 그림. 요 그림을 fx와 절대값 fx 플러스 1로 관찰했을 때가 이 그림이라는 거야. 맞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건 안 되니까 어떻게 생겨야 되나를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절대값의 fx라는 흰색 그래프가 요 정도에 있습니다. 자, 봐봐. 너무 조금 갔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냥 아예 확 많이 당겨버릴까? 만약에 확 이렇게 당겨버립시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만큼 왼쪽으로 밀었다야. 이러면 딱 몇 번 만나니? 한 번 만나면서 여기가 뭐가 돼요? 극소. 왜냐면 초록색이 더 작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내가 찾던 상황이라는 거지. 이해되냐?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을 찾으라라고 했으니까 요 그림에서 이 그림으로 넘어갈 때 그 경계인 상황을 잡아줘야 될 거야. 너무 들 갔어. 너무 많이 갔어. 얘 조금만 오른쪽으로 들 갔었어도 괜찮잖아? 어떤 상황이 딱 경계가 된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야? 뭐 말로 좀 하기 힘들겠지만 한번 준성이가 말로 해봐요. 요게 어디 있어야 돼? 저 위에 딱 여기 있을 때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여기서부터 한 번만 부호 변화가 생길 거예요. 이해되냐? 그럼 질문. 이거 여러분들이 대충 그림을 그리다 보면 또는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 아니, 이거요. 땡기다가 여기서 만나는 건 좋다 이거야. 이렇게 갈지 어떻게 알아? 에 대한 반박은 어떻게 할 거야? 좋습니다. 요 함수랑 초록색 함수는 똑같은 함수지. 그리고 말아 올린 거니까 잘 들어. 여기서의 음이분계수의 양수랑 여기서의 좌미분계수의 음수가 절대값이 뭐 한 거야? 같은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밑으로 파고들 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요 흰색의 뾰족하고 초록색의 뾰족하고 똑같아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됨?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상황만 찾으면 되겠구만. 그리고 당연히 요 때가 또는 이 둘의 교점이 바로 1이구만. 됐냐?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식을 하나씩 찾아가 봅시다. 자, 원래 흰색 그래프의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a 그게 여기였음. 그죠? 걔를 왼쪽으로 얼마나 민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의 대칭축식은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이 그림에서도 똑같아요.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의 2분의 a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의 요 극대값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중간이 1인 거지? 맞냐? 근데 얘네들도 간격이 1cm잖아. 그죠? 그럼 요만큼은 간격이 몇 cm야? 그렇지? 요만큼의 간격이 2분의 1인 거 보여? 왜냐면 1만큼 다른데 절반이니까. 자, 따라서 일단 마이너스의 2분의 a가 얼마가 돼야 돼? 1.5가 돼야 되는 거지. 2분의 3이야. 자, 일단 따라서 a라는 친구의 값은 마이너스의 3임을 찾았어. 사실 저 상황이나 이 상황이나 a가 마이너스 3인 건 똑같았던 거네요. 자, 그 다음에 b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식을 찾아야 되거든. 요렇게 돼야 되니까 경계인 이 상황부터 보자. 자, 요거부터 요거를 포함해서의 상황이야. 요건 안 돼. 너무 들 갔어. 이건 꽤 갔어. 어떻게 하면 되냐? 식수립도 실력 중에 하나지. 여기서부터 식을 세워 문제를 풀 거예요. 어떤 식을 세워주면 될까? 얘는 너무 1cm 봐봐. 얘는 그래프의 모양 대비 1cm가 되게 짧지. 그러니까 1cm 가봐 해봤자 찍밖에 못 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들은 얘 같은 경우는 봐라. 1cm가 그래프 대비 굉장히 큰 거잖아. 그러니까 1cm만큼 가봐. 만큼 간 거고. 내가 원하는 경계 상황도 1cm만큼 가봐. 알았어 하고 딱 가는 거지. 무슨 차이니? 좋아요. 나도 그렇게 풀었습니다. 두근의 차이. 요 흰색이 X축하고 만나는 두근의 차이 있죠. 두근의 차이. 그게 지금 요 1보다 뭐해? 크지?
여기서는 두 근의 차이가 요만큼인데 1cm만큼 가세요.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라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1cm가 더 두 근의 차보다 크지. 딱 요 상황을 봐봐. 바로 자, 요 흰색의 오른쪽 끄트머리가 초록색의 오른쪽 끄트머리인 여기로 간 거 아니야? 두 근의 차이가 딱 얼마야? 1인 거지. 즉 내가 원하던 상황, 얘네 둘의 합친 거는 두 근의 차이가 1보다 뭐 한 상황이야? 크거나 같은 상황인 거지. 요 델타 x라는 건 x축과의 교점이야. 이해되냐? 자, 그러면 이차함수에서의 델타 x 두 근의 차는 상주가 뭐였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안 졸리면 그게 더 신기한 거지. 미친놈아. 매국노 새끼야, 빨리. 한강 방향도 모르는 놈, 태극기 방향도 모르는 놈, 두 근의 차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띵호와. 자, 두 근의 차이 공식 뭐였죠? 절대값 최고차항분의 루트 판별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니까요. 루트 판별식을 써보시면 루트의 a의 제곱 마이너스의 4b가 될 거고요. 자, 그게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어보면 제곱을 풀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의 4b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a가 마이너스의 3이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9예요. 미안합니다. 델타 x가 1보다 작아야죠. 작아야 되지. 그치? 델타 x가 1보다 작으니까 1만큼 가세요가 크게 느껴지는 거니까 반대예요.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의 4b가 1 이하다. 근데 a가 마이너스의 3이었으니까 얘가 플러스의 9 넘어가면 8보다는 4b가 크다. 따라서 b는 2 이상이다가 됩니다. 크게 케이스는 두 개였던 거예요. 첫 번째, b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그 말은 결국 뭐냐면 a가 둘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b가 2부터 4분의 9 사이는 저런 그림으로 그려진다는 뜻이고 b가 4분의 9보다 커지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자, 그래서 최소값은 2. 답은 3번. 맞춘 사람 또 있어? 별로 없어? 킬러야, 킬러 이거는. 아마 이 시험지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17번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내가 충분히 다 수업했던 내용만으로 다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b부터 x까지 마이너스의 절대값 x 더하기의 a 괄호 닫고 dx 이렇게 나와 있다. 뭐 비적분함수가 t지만 상관없으니까 그냥 쓸게요. 자, 그 다음 s의 a 마이너스 s의 마이너스의 a 이것이 마이너스의 4다 이렇게 나와 있다. 플러스 4. 자, 기억 a 이퀄 2냐 이거부터 따져보자. 자, 정정합 나왔으니까 당연히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 미분. 자, 그러면 S 프라임 X가 상주다 뭐니? 마이너스 x 절대값 x 플러스 a y.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S 프라임이라는 녀석의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 A가 양수다라는 말이 있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절대값 X V자, 걔를 마이너스 취했으니까 윗 V자, 그거를 A만큼 들어 올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여기가 0, 그리고 여기가 A야. 이게 바로 S라는 함수의 도함수예요. 자, 그러면 얘를 토대로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치 3차 함수처럼 생겼지만 3차는 아니긴 합니다. 잘 봐요. 자, 이 부분에 1차 함수니까 얘 적분한 몇 차 함수가 될 거고 2차 함수가 될 거고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하다가 대칭으로 위로 볼록으로 오다가 말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반대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로 갈아탈 거예요. 이렇게. 3차처럼 생겼지만 3차는 아님. 그냥 2차 두 개 붙여놓은 거임. 자,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걸 알았고 이게 S야. 자, 기억부터 차분히 봅시다. 자, 기억 볼게요.
a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말했거든. 나는 이걸 이용했어요. 물론 여기에다가 a 대입하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a 대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둘이 빼가지고 식변형 해도 되지만 나는 좀 한 방에 봤음. 이거 얘 활용하면 뭐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s 프라임 x. 그쵸? 함수값 차이는 도함수의 정적분이니까 그것이 지금 4다라고 문제에서 준 것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이해됨? 자, 그러면 S'이라는 함수가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 금방 보이잖아. 그치?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란 뜻이야? 요만큼의 넓이가 4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A가 2면 됩니다. 왜? 2, 여기가 0,A인데 2가 되면 되잖아. 그치? 2, 여기도 2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딱 4가 될 거예요. 따라서 A는 2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SX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 가능했죠. 미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알아두면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무조건 다 미분이 가능해. 자, 그 다음에 디귿 SX equal 0을 만족시키는 B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아까 안 왔던 거 수치 대입을 통해 하나 또 안다. 뭐였지? B에서의 함수값이 0이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어딘가가 B인데요. 거기에다가 X축을 딱 그어줬더니 교점이 몇 개 생긴대? 2개 생긴대. 그럼 예를 들어 B가 이런 곳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교점이 3개니까 안 된다 이거지. 그럼 마치 3차 함수처럼 보면 교점이 2개 생기려면 무슨 값 지날 때야? 극대극소를 지날 때가 딱 교점이 2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수, 이게 X축이면 오케이. 또다시 요게 X축이면 오케이야. 근데 SB가 0이니까 B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여기도 되고요. 여기도 되고요. 여기도 되고요. 여기도 되기 때문에 디귿은 몇 개라서 틀린 거? 4개라서 틀린 겁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18번은 생각보다 쉬웠던 듯. 자, fx란 친구가 절대값을 취했다요. equal 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왔다. 자, 지금 f란 함수가 뭐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6x의 제곱 더하기 9x에다가 2019만큼이 더해졌는데 항상 함수를 미분할 때 물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미분 때려본다도 좋지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좀 관찰하라라고 하잖아. 얘도 인수분해가 돼요. 물론 2019 빼고 요 앞에 3개만 보면 x로 묶은 다음에 뭐의 완전 제곱식이니? 요거지. 그러니까 원래 요것만 없었다면 저 함수는 0을 뚫고 3에서 접할 거예요. 여기가 x축이었지. 뒤에 2019가 없었다면. 근데 그걸 2019만 그대로 들어 올린 거니까 여기가 상수함수 얼마면 되고 2019가 되는 거니까 실제 x축은 이렇게 밑에 한참 밑에 이렇게 있겠지 뭐. 맞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저렇게 올라올 거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절대값 fc. 자, 얘가 서로 다른 4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를 구해라니까 여기까지가 4개야. 자, 그러면 여기 극대값을 알아야 되는 거지. 자, 이런 극대값을 찾을 때 물론 비율관계 이용하면 이제 여기 0이고요. 여기 3이니까 여기 변곡점 극대까지 찾으면 여기 x 이퀄 얼마야? 1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극대극소 차이 공식으로 해도 괜찮고 뭐 방법은 많아. 1 대입하니까 2가 나와요. 2 아니지. 4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꼭대기의 값이 바로 1,2023이죠. 근데 2023을 지나면 교점 몇 개라서? 3개라서 그럼 안 되는 거지. 2022죠. 맞았어? 좋아. 2개만 남았네.
곡소리가 나 여기저기서.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해놓고요. f0은 마이너스의 3, f'0은 2다 이렇게 나왔고 극값을 가지는 모든 x값의 합은 2다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럼 f라는 친구가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니까 당연히 이제 f의 프라임 이라는 친구는 3x의 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야. 그쵸? 그럼 당연히 그 값을 갖는 x값이라는 건 요 2차 함수의 근 2개이란 뜻이고 그 2개의 합이 2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는 0의 두 근의 합이 2다예요. 자, 따라서 근각의 관계 이용하면 얘가 3x의 제곱한 다음에 몇 x야? 마이너스 6x 뭐 이런 생김새라는 뜻일 거예요. 맞냐? 자, 그러면 원본을 거꾸로 유출해보면 따라서 적분을 통해 f라는 친구는 x의 세제곱한 다음에 몇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1차 항과 상수항이 조건 가에서 그냥 주어져 있던 거 알지? f0이 당연히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의 3이고 f'의 0이 1차 항의 개수죠. 맞니? 그래서 여기 2x까지 나오겠지. f는 그냥 특정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gx라는 함수가요. 2x 더하기의 k다라고 하는 1차 함수에 대하여 hx라는 친구를 한번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취해라니까 어차피 절대값 취할 거라서 문제에서는 g-f라고 되어 있어서요.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긴 하는데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보기 편하게 f 빼기 g로 써도 괜찮지.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자, 따라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의 3 마이너스의 k다. 이 둘을 뺀 거 1창이 사라졌네. 이렇게 관찰할게요. 됐음? 자, 그럼 이제 이 친구가 x 이퀄 a에서 극대값을 가지며 한 점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얘 그래프 생각을 해볼까? 요 안에 있는 거 생각해보면 얘를 잠깐만 미분을 해볼게.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의 6x 이다 보니까 저 친구가 극값을 어디서 갖는 거야? 0하고 2에서 가질 거예요. 근데 이제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미분이 불가능한 곳이 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꿀렁꿀렁 이렇게 0, 2 이렇게 된다고 치면 절대값을 취했을 때 미분 불가가 몇 개 생겨요? 그렇지, 이런 건 미분 불가능이 3개 생겨. 미분이 한 군데에서만 생기려며. 왜? HX예요? 아니에요? H가 G 빼기 F잖아. G 빼기 F. 뺐잖아. 아, 절대값이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냥 플러스로 F 빼기 G 쓸게 라고 내가 말까지 하고 썼잖아. 미친놈아, 말 좀 들어. 자,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위에서 꿀렁꿀렁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0, 2야. 자, 그러면 절대값을 취한 함수가 이렇게 생기게 될 거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 생기긴 맞아요. 근데 미분 불가능한 것이 B여야 되는데 여기가 B거든? B의 부호가 어떻게 돼버려? 0보다 작아버리니까 안 돼요. 아, 그렇다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밑에서 꿀렁꿀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절대값을 취할 거기 때문에 요렇게 내려왔다요 차차차차 요렇게 여기가 B 그런 상황이면 지금 말은 되는 것 같아. x 이퀄 a에서 극대값을 가지며 오케이 x 이퀄 a가 여기인 것도 이해가 돼요. a가 2인 상황이겠구만. 자, 그 다음에 b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또 맞는 말이네. 자, 그 다음 이제 hx 요 핑크색이 hx입니다. 얘랑 x축 보였고 x 이퀄 a 여기 그 다음에 x 이퀄 b 여기
로 둘러싸인 이만큼의 넓이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K 값과 그때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면 제일 최소가 되느냐. 봐, 이것도 결국 이거야. 그래프가 밑에 파고들어 있다가 세 점에서 만났다가 위로 뜨게 되는 그 과정에서 밑에 파고드는 이 상황만 되고 X축하고 3번 많은 이 상황부터 3차가 더 떠버리는 이 상황이 다 안 되는 거지. 경계를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점점 올라가다가 3점에서 만나면 안 된다며. 그럼 언제까진 된다는 거야? 그렇지. 접할 때까진 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상황. 그러면 요걸 뒤집은 fh라는 함수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지? 극대값을 갖는 a 값이 a인 것도 여전히 똑같고요. 그 다음에 미분 불가능한 b가 여기이기 때문에 넓이가 이 부분이다도 똑같지만 아까보다 훨씬 더 작아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찾던 상황이네. 이해되시나? 그럼 봐요. 그럼 원래 요 함수가 x축하고 0에서 접하고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저기 요렇게만 있었으면 0에서 딱 접할 거 아니겠니? 이해돼요? 그래서 k가 얼마인 상황이 내가 원하던 상황인 거야. 그치? k가 마이너스의 3이기 때문에 hx라는 함수가 절대값의 x제곱 괄호 x-의 3이란 함수일 때가 지금 이상적인 상황인 거고. 그럼 b 이퀄 3까지 같이 나오는 거지. 됐냐?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적분을 통해 구해봅시다. 인테그랄 2에서부터 3까지. 요거 전기에서 구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얘를 적분할 겁니다. 넓이 공식 같은 걸 쓸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정직하게 합시다. 4분의 1 한 다음에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여기에다가 2랑 3을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러면 4분의 3의 4제곱 81에서 16을 뺄 거니까 65다 이렇게 나올 거고, 마지막에 여기 27에서 8 뺄 거니까 19다 이렇게 나오겠네. 19 통분하면 76인가? 그러면 4분의 11 이렇게 나올 거야. 마이너스. 당연히 왜 마이너스가 나오냐면 내가 적분한 건 지금 핑크가 아니라 흰색, 원래 3차를 적분한 거니까 아래쪽에 나오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취해준 S 이퀄 4분의 11입니다. 자, 그래서 4KS를 모두 곱해봅시다. 4가 있고요. K가 아까 얼마였지? 마이너스의 3이네. 그 다음에 S가 4분의 11이네. 정답은 마이너스 33. 자, 그 다음에 20번 마지막은 생각보다는 쉬워요. 방금 것보다는. 미지수 설정만 잘하면 되지 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요. 내가 여기를 그냥 3a, 0이라고 잡을게. 자, 그럼 준성아, 정삼각형의 높이가 얼마야? 그렇죠. 뭐 1대 루트 3 이거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0,3 루트 3a가 될 거야. 자, 근데 그것을 1대 2로 내분을 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좌표가 얼마냐면 a, 2 루트 3a입니다. 자, 얘를 대입하면 찾을 수가 있겠지. 대입을 해볼게. 자, 그러면 2 루트의 3a는 2 루트 3 곱하기 a의 제곱 따라서 a 이퀄 1 나와서 이 교점의 좌표가 1, 2 루트 3인 것 확인했습니다. 맞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t랑 s만 적당히 빨리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가 s냐면 여기가 s인데요. 물론 이거는 서술형이니까 뭐 원칙대로라면 적분식을 제대로 써야 되겠지만 그냥 우린 빠르게 풀 거예요. 자, s의 넓이 좀 빠르게 구하는 방법 뭘까? 적분 실어놔. 넓이 공식 쓸래? 반 갈라? 그럼 넓이 공식 못 쓰잖아. 밑에 거 어떻게 넓이 공식으로 구할 건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해야지. 넓이 공식은 2차 함수가 둘러싸여 있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냐고. 물론 반대쪽까지 한다면 절반 해도 괜찮고요. 자, 나 이렇게 할게요. 자, 이 부분 구해봅시다. 자, 얘는 6분의 하신 다음에 최고 차이 개수가 2루트의 3. 그 다음 x값 차이가 0과 1이기 때문에 1의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3분의 루트의 3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남아있는 삼각형 요렇게 드르륵 할까? 자, 요 삼각형은 바로 높이가 얼마냐 했더니 요만큼이 높이인데 a가 1이었으니까 3루트의 3. 그 다음에 높이가 요만큼의 길이가 높이가 될 건데 바로 a의 값이죠. 1이네. 그리고 삼각형이가 반띵 2분의 3루트 3. 자, 그러니까 따라서 s라는 친구는 통분을 통해 6분의 11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t는 t 따로 구할 거야. 삼각형에서 빼주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전체 요 이등변, 아니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면 3a 곱하기 3루트 3a의 절반이니까 2분의 9 루트 3a의 제곱. 근데 a가 1이니까 요거임. 자, 거기서 방금 구한 얘를 뺄 거니까 t라는 친구는 2분의 9 루트의 3에서 6분의 11 루트 3을 빼자야. 3으로 통분할까요? 3으로 통분하면 16 루트 3인가? 맞냐? 27 빼기 11 16 맞아. 6분의 11 루트 3. 자, 그러면 얘네들을 빼제. 6분의 5 루트 3. 정답은 11. 마지막 문제는 꾸역꾸역 하시기만 하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문제였고 16번, 19번 그 정도가 킬러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친구 거 점수 휴대폰 이용해도 괜찮으니까 빨리 계산하시고 앞으로 보냅시다.